국회 속기록에 써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이 처음에 해킹 툴을 설치했을 때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을 했다.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으니까 차단을 풀어달라라고 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안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철책선도 군인들이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또 아파트가 있으면 실제로 그 아파트에는 뭐 CCTV도 돌아가고 경비하신 아저씨들이 입구에서 계속 지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안 관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신원 미상자가 접속을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USB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시도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보안관제 시스템이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보안관제를 하는 업체, 거기 직원들한테 그걸 알려줘요. 자, 그러니까 국정원이 들어와서 모의해킹,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하려면 점검 툴, 해킹 프로그램 비슷한 점검 툴을 설치해야 됩니다. 뭐 USB를 통해서 설치하거든요, 보통. 근데 USB를 딱 꽂는 순간 관제 시스템에서는 USB에 이상한 것들이 접속됐습니다. 이러고 알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다 끄고 해킹, 그러니까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놔둔 다음에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는 곳은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다 해요. 그래서 선관위도 하도 이제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보안관제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점검하는 걸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개월에 걸쳐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점검을 했죠.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그동안은 몰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관제 시스템이 지켜줘. 이러면 여기서 웬만한 건 다 걸리니까 조금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뭐 비밀번호 1, 2, 3, 4, 5 뭐 이런 거죠. 비밀번호 1, 2, 3, 4, 5는 실제로 선거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계정과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1, 2, 3, 4, 5로 세팅된 비밀번호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죠. 그건 분명히 선관위 잘못입니다. 보안관제 시스템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국가정보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선관위는 그것을 보완 조치를 합니다. 보완 조치를 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두 차례 보완 조치가 제대로 됐다는 걸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서 OK 사인이 떨어지고 나서 22대 총선을 한 겁니다. 취약점 관련한 거에 대해서 하나 좀 아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정선거, 해킹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보안관제 시스템을 이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취약점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취약점이 발견된 걸 해킹에 성공했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공인인증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하고 인터넷 뱅킹 시스템 들어가서 계좌이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다르죠. 왜냐하면 계좌이체까지 성공해서 해킹에 완전히 성공하려면 OTP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여러 2차, 3차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점 하나를 가지고 해킹하는 게 아니라 취약점을 굉장히 여러 개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발견됐다와 해킹에 성공했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선거 시스템은 인적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랑 연계시키지 마라. 취약점 발견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해서 뭐 표를 더 넣거나 뭘 하려면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조작해야 되거든요.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사전투표자라고 찍히거나 아니면 그 명부에서 어떤 걸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 명단을 갖고 오고 그 사람을 흉내내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 사전투표자라고 찍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전투표가 종료된 투표함은 기본적으로 특수봉인지로 봉인됩니다. 뜯으면 뭐 이렇게 글자 찍히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봉인된 다음에 후보자별 참관인 그다음에 경찰관이랑 같이 동행하에 투표함을 선관위로 운반하죠. 그 다음에 운반된 투표함은 선관위 내 별도 장소에서 보관이 되는데 이 별도 장소에는 또 CCTV가 계속 켜져 있어서 밖에 있는 TV로 계속 생중계가 됩니다. 게다가 운반된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는 출입문을 전부 다 봉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야 사전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건 진짜 영화고요. 거기다 이 사전투표 보관 장소를 찍는 CCTV는 폐쇄형 CCTV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보는 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하는 뭐 그런 TV가 아니거든요.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CCTV 해킹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폐쇄형 CCTV는 훨씬 어렵습니다.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것들 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본데 전 세계 해커 월드컵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해커들이 솜씨가 되게 좋죠. 아시아 국가로 이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한 게 한국팀입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2번이나 우승을 했었고요. 그 어떤 데프콘이라고 하는 해킹 대회 실적만 놓고 보면 중국 해커들보다 솜씨가 좋죠. 우승한 멤버들의 중에 상당수가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폐쇄형 CCTV의 영상을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것처럼 조작하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해킹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엄청나다는 뜻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기기들에 침투해서 그것을 해킹한다.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관인들을 다 매수해야 되니까 그것도 전국에 있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든 참관인들이 다 돈에 매수된다는 전제예요. 일단은 선관위는 우리가 종이로 투표한 용지가 있죠. 그걸 기본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좀 문제가 되면 재검표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민경욱 의원도 문제 제기하고 재검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재검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서버를 까라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서버 깔 수 있습니다. 단 선관위가 스스로 자 서버 다 오픈할 테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비밀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께서도 여야 합의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오시면 저희가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따라오시면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죠. 근데 영장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 그런 거죠. 그거 어차피 대법원에서 가는데 그거 뭐 영장을 발부해 주겠냐 뭐 이런 겁니다. 좀 한통속인데. 그런데 선관위 압수수색 엄청 받았고 전부 다 영장 발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